27번 이차함수 fx 이 범위에서의 절대값 fx의 최대값. 분명히 복잡한 문제는 맞는데 우린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면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는 여기에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는 것 맞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럼 이제 절대값에 관련된 그래프는 꼭지점에 x좌표가 1, y좌표가 마이너스 10인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그래프를 요거의 함수식은 a x-1의 전체 제곱 빼기 10짜리에 대한 걸 절대값 음수가 다 양수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음수의 함수값이 다 양수로 바뀌기 위해서 위로 이렇게 꺾여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꺾였을 때 함수식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였던 걸 양수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붙고 나오면 되는 걸로. 그래서 그래프가 그려지면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게 절대값 fx야. 아직까진 낯설어도 나중 되면 정말 많이 보는 거라서 잘 기억하시고, 여기 있는 점은 이제 10으로 위로 꺾여서 올라간 거겠지. 그럼 여기 안쪽에 있는 함수식 있죠? 요 안쪽에 있는 함수식은 아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잖아. a x 빼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10의 함수식을 갖는 상태. x의 범위가 k 빼기 1보다 커나 같고 k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를 한번 두 개를 표현 한번 해보자. k 빼기 1, k 플러스 1. 자, 요렇게 돼서 지금 현재 여기가 k 빼기 1이고 여기가 k 플러스 1의 범위를 갖고 있어. 그러면 범위에 대한 이 부분 중에서 제일 높은 것은, 제일 큰 것은 여기야. 이 값을 우리는 gk라고 하는 거야. 여기. 자, 조금씩 움직여 볼 테니까 잘 봐봐. 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예를 들면 얘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 부분 중에서의 최대값은 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해됐죠? 자, 근데 이제 박스 쳐져 있는 부분에 되는 게 gk가 10이래. 최대값이 절대값 fx의 최대값이 10이 되게 하는 그때 k의 최대값은 루트 10이다 라고 돼 있네. 그럼 어차피 gk는 절대값 fx에 대한 함수값이고 그 절대값 fx의 함수값이 10이 되는 포인트는 아까 살짝 찍었듯이 여기가 정확하게 10이 되는 타이밍이야. 이 주어진 범위 안 중에서 제일 높은 상황이 y는 10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때 실수 k 중에서 제일 큰 건 루트 10이야. k는 분명히 x의 범위의 끝값이고 그러면 그 끝값이 크면 클수록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오른쪽으로 점점점 움직이면서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게 10을 벗어나는 상황이 되지 않는 순간이 그때 k가 루트 10이란 얘기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 중에서의 최대값은 여기 y가 10일 때가 맞고 그때 여기 있는 k가 제일 큰 상황이 바로 루트 10이란 얘기라고. 이해됐나?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누구냐면 루트 10 더하기 1이고 여기는 루트 10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루트 10 더하기 1, 10이 되는 거고 이 루트 10 더하기 1, 10은 어디 위에 있어? 여기 있는 이 함수식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지. 그러면 a 루트 10 더하기 1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여기 10이네. 그게 10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10a는 20이니까 따라서 a는 2가 나오게 되는 것까지 확인. 일단 a는 2 찾았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박스 쳐져 있는 거에 대한 해석이 끝난 거고 이거 박스 때문에 a 값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이제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확인해 보면 여기서부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들어둬야 돼. GK는 분명히 최대값이야. 이 범위 내에서의 fx의 절대값의 최대값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최대값 중에서도 가장 작을 때가 있다라는 거지. 어차피 최대값들의 모임도 함수 중에서 일부분들을 따온 걸 수 있는 거고, 최대값들의 모임도 함수값들의 모임이니까 분명히 함수식의 일부분을 따올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당연히 또 최소값이 존재할 수는 있는 거겠지. 예를 들면 최대값들의 모임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다라고 치면 그때 최소값은 또 최대값 중에서 최소값은 여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최대값 중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부분 중에서의 최대값, 여기가 GK이고 이런 최대값들 중에서 제일 낮은 값을 우리는 소문자 M이라고 하겠다라는 거거든. 자, 결론을 얘기하면 요렇게 그렸을 때 x가 k 빼기 1일 때 함수의 값이랑 k 플러스 1일 때 함수의 값이 같아지는 그 타이밍이 있을 거야. 그 같아지는 타이밍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 상태를 봐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 오른쪽으로 요렇게 살짝만 더 틀어본다라고 치자. 그러면 이 부분 중에서의 최대값은 여기가 될 거야. 그치? 그럼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부분, 이 부분 중에서의 최대값은 여기가 될 거고, 그럼 아까 여기의 최대값과 여기의 최대값 중에서는 여기가 더 낫지. 최대값 중에서의 최소값이 여기란 얘기지. 뭔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럼 다시 얘가 또 이렇게 왔다라고 했을 때 여기도 똑같이 딱 타이밍이 k 빼기 1일 때와 k 플러스 1일 때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같아진 위치가 같아지는 상황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얘가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한번 해보면 이 부분 중에서의 최대값은 여기. 근데 이 부분 중에서의 최대값은 여기야. 그럼 여기 최대값과 여기 최대값 중에 여기가 더 낫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바로 그때 최소값 소문자 m이란 얘기라고. 그래서 여기의 함수값이 y는 m이라고 바로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때 k가 b일 때와 b일 때, 그 다음에 k가 c일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상황에 대한 k의 값이 b라고 하면 되고, 이 오른쪽 상황에 대한 k의 값을 c라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왼쪽 상황에 대한 k의 값부터 계산을 하면 자, 이쪽에 대한 k 빼기 1의 함수값과 이 부분에 대한 k 플러스 1의 함수값이 같은 상황이라고 얘기했고, 그럼 이쪽에 대한 함수식은 얘고 이쪽에 대한 함수식은 얘잖아.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한 게 같아지는 k의 값을 찾으면 된다. 그럼 집어넣으면 2 k-2의 전체 제곱 빼기 10은 마이너스 2 k의 제곱 더하기 10이 되는 거 넘기면 2k 제곱 마이너스 8k 더하기 8 플러스 2k 제곱 마이너스 20이 0. 그럼 4k 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2는 0. k 제곱 마이너스 2k 빼기 3은 0. k 빼기 3 k 플러스 1이 0.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 또는 3. 그럼 3이 되면 k가 3이면 여기가 2고 여기가 4야. 근데 아까 꼭지점의 x좌표가 1일 때 아니었나? 이거 안 맞지? 그러면서 이 3은 아닌 거고, 그래서 여기에 k의 값 b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해당되는 k의 값을 찾을 때 여기에 대한 함수값과 여기에 대한 함수값을 또 마찬가지 비교를 하셔도 괜찮고, 근데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x 이꼴 1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같으니까 여기가 아까 k가 마이너스일 때가 여긴 0 나오겠지. 그럼 여기가 1이고, 그럼 여기는 2가 나와야 되겠네.
그럼 그때 k의 값 k 빼기 2가 되게 하는 k의 값이 몇인가? 3이 되겠다.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k가 3일 때 이제 마지막 m 값 찾으면 되고 여기 있는 지점의 x 좌표는 k가 3일 때니까 4. 그럼 여기에 함수 값을 찾으면 되겠네.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2 곱하기 3의 제곱 빼기 10은 8. 이제 m은 8이 되는 거야. 그럼 b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c제곱 9 더하기 그 다음 m의 제곱 88에 64. 답은 74. 28번 이차함수 fx, gx에 대해서 fx는 f0보다 커나 같고 gx는 g0보다 작거나 같다. 자, fx가 최소값이 x가 0일 때 함수의 값이란 얘기고 gx는 x가 0일 때 함수의 값이 최대값이란 얘기. 한번 다 했던 거고 그럼 f0이 정수이고 g0 빼기 f0은 4다. 이제 가나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건 fx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최소값 존재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그때 꼭지점 x좌표는 0이란 얘기니까 x제곱 더하기 꼭지점의 y좌표를 n이라 한번 해보겠어. 여기서 n은 정수야. 그 다음에 gx도 위로 볼록한 포물선 마이너스 x제곱 꼭지점 x좌표가 0인 상태니까 y좌표를 m이라고 한번 해보겠지. 여기에 x제곱의 개수를 1로 x제곱의 개수를 마이너스 1로 바로 잡았는데 이건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내 편의상 잡은 거고 그 다음에 나에 의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건 x가 0일 때 꼭지점의 y좌표 m하고 x가 0일 때 꼭지점의 y좌표 n의 뺄셈이 4가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m은 n 더하기 4까지 얻어낼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그 다음에 fx 더하기 p는 k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랑 gx 마이너스 p는 k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서로 같도록 하라고 얘기했지. 실근의 개수는 항상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풀라고 얘기했어. 뭐 문제가 단계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냥 하나씩 배운 거 그대로 써먹으면 돼.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 그래서 교점의 개수 y는 fx 더하기 p랑 y는 gx 마이너스 p와 y는 k의 교점의 개수가 각각 같게 하는 정수 k의 개수가 한 개가 되게 하라고. 여기서 k는 정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때는 한 개. 그러니까 정수 직선에 대한 얘와 얘 그래프의 교점이 얘와 얘 그래프의 교점과 항상 동일하게 하는 정수값은 한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그때 p의 최소 최대를 찾아라 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러고 나서 fx 더하기 p랑 gx 마이너스 p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근데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g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y축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안 되네. 또 안 되네. 됐고. 자, 이게 fx. 그 다음에 gx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 이렇게. 바로 됐다. 여기 있는 꼭지점의 좌표가 n.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꼭지점의 좌표는 n 플러스 4. 이제 n과 n 플러스 4 사이에 지금 정수에 관련된 거니까 n과 n 플러스 4 사이에 있는 정수는 누가 있냐면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플러스 3. 자,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상황은
P가 0이라고 얘기할게. 그 말은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y는 fx, y는 gx와 y는 k의 교점의 개수가 같게 하는 정수는 한 개 있냐 없냐를 먼저 판단을 할 거란 얘기거든. 만약에 y는 k의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gx와의 교점은 두 개고 fx와의 교점은 빵개니까 같은 상황은 아니니까 이건 안 되네. 그럼 여기가 정수 n에 대한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gx와의 교점은 두 개고 fx와의 교점은 한 개니까 이것도 안 맞네. 그러면 여기에 정수 y는 k가 그려지면 gx와의 교점 두 개, fx와의 교점 두 개. 아, 이거 괜찮네. 근데 그게 여기에도 있는 거지. 두 개, 두 개. 여기에도 있는 거지. 두 개, 두 개. 이렇게. 그럼 이제 p가 0일 때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p가 0일 때는 안 되니까 요거는 나가리고, 자, 이제 fx 더하기 p의 의미랑 gx 마이너스 p의 의미를 판단을 정확하게 해보면 얘는 fx의 그래프를 y축으로 p만큼 평에 이동한 거고 gx의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에 이동한 거니까 gx 마이너스 p는 대충 뭐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거란 얘기고 거기에 걸맞게 fx도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거란 얘기지. 그럼 p가 만약에 음수라고 하면 이 fx 더하기 p의 그래프는 무조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고 gx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가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가 점점 더 늘어나게 돼서 y는 k의 정수의 개수는 한 개가 된다라는 게 모순이지. 아까 p가 0일 때 정수가 3개였는데 그럼 음수가 되면 5개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니까 p는 일단 양수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걸로.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몇 개 더 그립시다. 자, p가 0일 때는 이제 안 됐고 이제 조금씩 움직여 볼게. p가 0보다 커지는 상태에 대해서 볼 거고, 자, 두 번째는 p가 1이 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럼 이제 fx 더하기 p는 얘는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하나 그려지면 되겠고, 그 다음에 gx-p는 y축으로 1만큼 끄집어 내린 거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주면 되겠지. 그러면서 y는 k의 직선을 또 그릴 거고 정수 포인트에서 이렇게 그리면 두 개 빵개 없고 이렇게 그리면 교점 두 개, 한 개 안 되고, 자, 이렇게 정수가 그려졌을 때 교점이 두 개, 두 개 가능하고 이거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게 되겠지. 아, 그럼 p가 1인 순간부터 이 정수 k가 한 개가 되게 하는 것은 괜찮구나. 그래서 p는 일단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그러면 p의 최소값은 일단 m은 1이 된 걸로 됐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p가 1보다 큰 상태에 대한 거를 한번 해보면 1보다 크다라는 건 gfx를 1보다 큰 것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대충 요 정도. 그 다음에 gx-p는 1보다 조금 더 많이 끄집어 내렸다라는 거니까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랬을 때 또 여기 y는 n 플러스 2라는 직선이 그어졌을 때 교점이 두 개로 일치하게 되겠지. 이 정수에 대한 건 교점의 개수가 서로 다르니까 안 되겠고, 그럼 p는 1보다 큰 상태는 다 괜찮은 거야. 근데 조금만 더 끄집어 내리다 보면 p가 만약에 2까지 간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2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까지 간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2가 됐을 때를 판단을 하면 원래 얘가 이렇게 있었던 거를 한 칸, 두 칸 이렇게까지 올렸다는 얘기고, gx는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걸 한 칸, 두 칸까지 끄집어 내렸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도 y는 n의 직선을 그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럼 여전히 교점은 한 개 한 개로 일치하는 정수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 위로 이렇게 그리면 두 개 빵개, 얘는 두 개, 얘와의 교점은 없으니까 빵개,
교점의 개수가 서로 같은 상황은 안 나오니까 P가 2일 때까지도 가능하네. 됐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P가 2보다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 보면, 자, 요 fx를 P가 2보다 크다라는 건 두 칸보다 더 위로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는 두 칸보다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y는 k의 정수를 한번 쓱 그려보면 얘는 교점이 2개밖에 안 되는 거고, 여기서도 얘가 2개, 얘와의 교점은 빵개. 근데 요렇게 정수 하나 띡 그려보면 둘 다 교점의 개수가 빵개로 똑같지. 아, 그럼 P는 2보다 커도 괜찮은 상태가 나온다라는 거. 근데 이제 3까지 한번 가보면 3만큼 더 끄집어 올렸다라는 거니까 여기 있었던 게 하나, 둘, 세 칸. 여기까지 올라간 상태고, 자, 얘는 여기 있었던 게 세 칸. 하나, 둘, 세 칸까지 더 끄집어 내렸다는 얘기야. 그럼 여전히 y는 k의 정수의 직선을 그려 보면, 자, 이렇게 됐을 때 교점이 둘 다 빵개로서 똑같은 상태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3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 만약에 3보다 커지는 상태가 되면 얘는 더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고 얘는 더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교점의 개수가 여기에 정수의 직선이 그려지면 빵개빵개, 여기도 빵개빵개, 여기도 빵개빵개, 세 개의 정수가 발생하는 상태니까 딱 3까지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오, 그래서 끝났어. P는 1보다 커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이 정수 K가 한 개가 되게 하는 P의 조건이고, 그때 최소값은 소문자리 1이 된다.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3이 되는 걸로. 그럼 답은 31이 됩니다. 29번. 전형적으로 진짜 계산만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 t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여기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GT라고 하겠다. 그럼 먼저 이제 fx의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고, 그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 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고민합시다. x-2t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10t야. 그럼 얘는 이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되겠지. 근데 이제 그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의 꼭지점의 x좌표는 2t가 되겠고, 근데 이제 범위가 저렇게 설정이 돼 있으니까 요거를 좀 나눠서 해봤던 거 기억날 거야. 자, 첫 번째는 t보다 커나 같고 t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의 그 범위가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t, 그 다음에 여기가 t 플러스 3. 자, 그러고 나서 얘가 이렇게 옮겨가는 거지. 이렇게. 자, 이렇게 옮겨가다가 이 사이에 범위 사이에 꼭지점에 x좌표 대칭축이 들어갈 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벗어날 때가 있을 거야. 요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 이 두 번째 상황도 마찬가지. 여기 t와 t 플러스 3의 중간 중점이 어떻게 되냐면 t 더하기 2분의 3인데, 그 t 더하기 2분의 3의 위치가 2t보다 왼쪽에 있을 때랑 오른쪽에 있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따라서 최대값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 눈에 보이나? 그래서 요거를 또 나눠서 판단을 할 거라고. 요렇게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건 왜 안 해요? 라고 물어보면 t가 현재 양수인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2t랑 그 다음에 t 중에서는 2t가 t보다 크다란 얘기잖아. 그럼 얘는 t가 양수의 모순이니까 안 맞으니까 얘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서 여기까지만 판단하면 돼. 그래서 어차피 세 개로 나눠지는 건 똑같을 거야. 첫 번째부터 한번 보면, 자, 1번 t 플러스 3이 2t보다 작을 때, t는 3보다 클 때 여기 이꼴을 붙입시다. 그 다음에 2t가
t 플러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그래서 그거 나갔고, t 더하기 3보다는 작을 때, 그래서 t는 3보다는 작다, 2분의 3보다는 커 나갔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t가 t 플러스 2분의 3보다 작을 때, t는 2분의 3보다 작을 때, t가 0보다 커 나갔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세 개의 범위로 나눠서 판단을 하겠다. 자, 첫 번째는 예, 두 번째는 예, 세 번째는 예. 이제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은, 여기서의 최대값은 ft고 최소값은 ft 플러스 3. 자, 요거 더한 게 이제 gt가 되겠지. ft는 여기다가 t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10t, 그 다음에 더하기 ft 플러스 3은 t 플러스 3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t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10t에서 마이너스 7t 제곱 더하기 20t 더하기 t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9 마이너스 6t 제곱 더하기 14t 더하기 9가 나오겠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범위에서는 어디가 최대값이냐면 여기가 최대값이고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니까 최대값은 ft, 그 다음에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10t. 그럼 ft는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10t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10t 마이너스 7t 제곱 더하기 20t.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림에서는 요 부분 중에서는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이니까 요것도 계산해 주면 최소값은 꼭지점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10t, 그 다음에 y좌표의 최대값은 ft 플러스 3. ft 더하기 3은 저기 앞에서 계산된 거를 한번 써보면 얘는 마이너스 7t 제곱 더하기 14t 더하기 9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이제 다 완성이 됐어. 이제 이 범위에서는 gt는 얘고,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는 gt는 얘고, 자, 이 범위에서는 gt는 얘야. 자, 근데 그 gt 이꼴 마이너스 4t 더하기 a가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게 하라고 했거든. 아까도 그렇고 실근의 개수가 4개라고 하면 이거의 그래프와 이 직선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게 뭔가 그림을 그려달라는 얘기라고. 됐죠? 그럼 이제 또 GT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네. 다음과 같은 범위에 맞게끔 이제 GT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얘네들이 지금 다 GT 요렇게. 그럼 이제 t가 3보다 커나 같을 때부터 2분의 3과 3 사이일 때, 그 다음에 0과 2분의 3 사이일 때에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자, 0과 2분의 3, 여기가 2분의 3 정도, 그 다음에 3은 여기 정도, 2분의 3, 3. 그러면 요거부터 0과 2분의 3 사이에서 얘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1이지. 그 다음에 2분의 3일 때 함수의 값을 찍어. 2분의 3 집어는 마이너스 7 곱하기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14 곱하기 2분의 3 더하기 9. 요거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63 더하기 21 더하기 9는 30.
그럼 4분의 57이 나오겠네.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면서 1은 뭐 여기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분의 57, 2분의 3,4분의 57, 여기가 대충 2분의 3,4분의 57이라고 하면 얘는 y절편이 또 9 되겠죠. y절편은 9이면서 여기 정도가 9라고 하면 꼭지점의 y좌표가 여기라고 하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진다. 그 다음에 2분의 3과 3 사이에서 얘 역시 꼭지점의 x좌표, t좌표를 찾아보면 7분의 10이 될 거고, 7분의 10은 2분의 3보다는 좀 작은 거니까 여기 정도라고 보면서 여기다가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똑같이 4분의 57이 나올 거고, 이제 3을 집어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7 곱하기 9 더하기 60, 그럼 마이너스 3이 되겠네. 마이너스 3은 대충 여기쯤을 지나는 상태에서 어디가 꼭지점의 좌표였었지? 여기. 그러면서 이제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요것도 한번 그려보면 대충 이런,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였지. 이렇게 그럼 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가 3보다 커나 같으면 얘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그럼 얘 그래프도 그려보면 대충 뭐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 그래서 GT의 그래프는 자, 뿅, 뿅, 뿅. 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GT의 그래프를 이제 그렸으니까 이제 또 누구를 그려야 되냐면 마이너스 4t 더하기 a, y는 마이너스 4t 더하기 a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 그래서 그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게 4개가 되게 한번 해보자 라는 거고, 그럼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4짜리인 직선이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짜리인 직선이 0,9고 여기 있는 점이 3, 아까 마이너스 3이었지, 그치?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다.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4짜리 직선은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될 거고, 그럼 요거를 평행 이동했을 때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는 상태. 지금 다 2개지. 이거 2개 되다가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을 지날 때, 아까 여기 있는 점이 2분의 3, 4분의 57이었고, 이 점을 지날 때 교점이 3개가 된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얘를 또 평행 이동하다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교점 4개가 되는데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요거를 좀 확대해서 한번 그려보면,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상태. 여기가 교점의 좌표가 2분의 3, 4분의 57인 거고, 자, 이렇게 되면 교점이 3개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교점이 4개가 되고, 4개가 되다가 어디 이쪽에 접하는 상태에서 확실히 이 윗부분에 접할 때랑 이 아랫부분에 접할 때의 그 뭔가 조건에 따라서 교점이 4개가 되게 하는 상황이 바뀌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일단은 여기 있는 점을 지나는 순간부터 여기 있는 접하는 상태까지에 대한 걸 고민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일단 얘 y는 마이너스 4t 더하기 a가 2분의 3, 4분의 57을 지나는 a 값보다는 클 때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는 거니까 그거부터 찾으면 4분의 57이 마이너스 6 더하기 a와 같아지는 거. 그럼 a는 4분의 57 더하기 24, a는 4분의 81이 되겠다. 그럼 이제 a는 4분의 81보다는 큰 게 확실한 거고, 자, 이제 접할 때에 대한 걸 볼 거고, 자, 이쪽 부분의 함수식은 0과 2분의 3 사이니까 얘랑
얘가 접할 때랑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의 함수식 2분의 3과 3 사이니까 얘랑 접할 때 그 a의 값을 확인 한번 하자. 마이너스 7t 제곱 14t 더하기 9가 마이너스 4t 더하기 a와 같을 때 그러면 7t 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a 빼기 9가 0이 되는 거. 판별식 81 마이너스 7a 더하기 63이 0이 되는 거. 그럼 7a가 144. 따라서 a는 7분의 144. 그 다음에 얘랑 접했을 때 그때 a의 값 마이너스 7t 제곱 더하기 20t가 마이너스 4t 더하기 a 7t 제곱 마이너스 24t 더하기 a는 0 144 마이너스 7a가 0. 그럼 a는 7분의 144 똑같네. 동시에 접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동시에 접하는 상태가 됐으니까 깔끔하게 얘보다 밑에 있으면 교점이 4개가 되는 것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a는 4분의 81보다 크고 4분의 144, 144보다 작으면 되고 그래서 P, Q가 각각 나왔다. 4P 더하기 7Q 4P 더하기 7Q는 81 더하기 4분의 요 계산 잘못한진 않았네. 내가 잘못 옮겨 적었네. 7분의 144네. 여긴 7분의 144. 그럼 7Q는 144. 그럼 더하면 225가 된다. 이것도 한 것 배운 것대로 단계만 밟아오면 계산이 복잡해서 그렇지 너무 어려운 건 아닐 수 있고, 근데 일단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이런 문제를 접해보지 않았으면 당연히 이런 문제는 계속 어려운 상태로 남을 거야. 근데 지금이라도 계속 해버릇하면 고2, 고3 올라갔을 때 조금 더 모의고사에 대한 적응력이 키워지겠지. 그래서 일단은 고난도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